이리노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아우.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제가 왜냐면 제 이리농구에 어떤 룰이 있습니다. 어떤- 1분이라도 늦으면 혼난다. 예. 제가 헐레벌 뛰었어요. 예. 제가 그런 룰을 만든 적이 없는데. 제가 그 뒤로 사실 한 번 이제 그렇게 혼쭐이 난 뒤로 지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또 무슨 혼쭐을 났다고 그러는데 늦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일부러 조금 몰고 갔어요. 사실은 이제 그냥 제가 안 늦으려고 저 혼자 네. 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다이어트 되겠네요. 지금 살 빠질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보요? 네, 우리 이동환 기자가 또 여름의 여인과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을 이제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기 취재 가가지고 연애를 하고 카메라만 보고 뭐 성공만 달린다면서 저는 얘기 듣는 순간 뭐지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들으니까 제보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보자께서 저한테도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분 누구냐, 무슨 사이냐. 아무튼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저는 이리농구 시청자분들과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건 좀 아니죠?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게 제가 사진을 갖다가 댓글 차이가 확 올려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협박을.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이제 학폭이 문제잖아요. 상사폭력도 문제입니다. 상폭. 다들 조심하십시오. 학폭 문제 자유롭나요? 저는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했던 쪽이에요. 등치가 이만한데? 덩치가 커서 만만했나 봐요. 너무 힘들었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있지만 무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24주 KBL 룸원 팩트 일부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동환 기자 계속 헐떡거려서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이건희 님이 설마 현동환 기자님 말씀대로 현론 대박 전자랜드 사연을 들면 2010, 2020 기자 MVP 줘야 됩니다. 다 고치 땡기시겠네요. 그랬는데 댓글을 자기 위주로 요즘에 너무 재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 얘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지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욕도 그만큼 많이 먹는데 아무튼 뭐 기자 MVP. 근데 뭐 저는 이런 거 욕심이 나지 않고 다만 이제 시청자 팬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걸로 전부입니다. 정말 가식적이다. 기자 MVP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또 기라성 같은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좋습니다. 그리고 김윤봉님이 전자랜드 외국 선수 장난 아닌가 보네. 적응 잘해서 마지막 기적의 드라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전자랜드 마지막 스퍼트 한번 보시죠. 그렇죠. 금요일에 전자랜드가 아마 지금 상대팀이 약간 헷갈리는데 아마 첫 경기를 치를 거예요. 이 경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좀 같이 지켜보시고 그리고 제임스 윤님이 에런 헤인즈 KBL 컴백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팀인지 알 수 있나요? 입국해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유동 기자께서 기사 쓰셨죠? 현대모비스고요. 지금 이제 2군 훈련에 들어가 있고 그건 현대모비스 편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상욱님이 KGC는 어떤 유형의 외국 선수를 데려올까요? 이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따가. 그렇습니다. 확정이 돼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격리 이제 한 2주니까 한 13일, 12일 정도 남았네요. 이 선수도 저희가 KGC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벤스원님이 기자님들 전래 외국 선수 얘기에 KT 팬들을 그냥 눈물을 흘리며 침묵을. 지금 KT가 외국 선수진 경기력이 문제인데 지금 시즌 초반에 교체권을 2장 다 써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일단 이 멤버들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KT가 사실은 이제 브랜든 브라운 저희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이 선수의 어떤 멘탈을 잡으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KT의 6강을 가느냐 마느냐 성적이 달려 있는데 이 부분 KT 편을 다룰 때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그리고 박성철님이 리그 자유투 성공률이 상승세인가요? 하락세인가요? 체감은 점점
이제 3분의 2, 그러니까 66%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75%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리그 자유투 관련해서 뭐 이제 최근에 기사도 좀 나오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번 시즌 리그 전체 자유투 성공률 74.0%거든요. 뭐 소수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겠지만 이게 거의 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역대 KBL 모든 시즌을 통틀어서 봐도 공동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뭐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선수들의 전반적인 뭐 슈팅 능력 안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외국 선수가 빠지면서 그 부분에서 또 플러스가 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명만 뛰니까요. 예,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사실은 저는 자유투 성공률 가지고 이번 시즌만큼은 좀 이렇게 트집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외국 선수 한 명 뛰는 것 때문에 자유투 성공률이 좀 올라갔다. 요거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 선수들은 빅맨이 많고 외국 선수들이 오히려 또 자유투 성공률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리그 전체 자유투 성공률이 많이 뛰면 많이 뛰어서 깎아먹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 시즌은 외국 선수들의 자유투 성공률 자체가 조금 좋은 편인데다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2인 보유 1인 출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이런 좀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수님이 힉스 그러니까 아이자 힉스 말씀하시는 거죠. 1대 공격에서 더욱 다양한 루트로 득점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대 공격에서 너무 오른쪽만 파는 경향이 있어서 힉스 화이팅. 자세히 보셨네요, 힉스. 예,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큰 스텝을 놓고 이제 넣는 게 힉스의 공격 그 주요 루트 중에 하나인데 1대1 공격에서 다양한 루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어떤 활동력 그리고 수비에서 어떤 커버의 어떤 범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이 선수는 그러니까 2대2 공격을 할 때 메인 볼 핸들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힉스를 활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면 피켓롤이 되고 팝이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삼성이 풀어야 될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완전히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힉스가 1대1에서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저는 삼성에서 이번 시즌 뛰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좀 힘들었다고 봐요. 모두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보고, 김신호 오면서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 순서는 한번 DB, 현대모비스, KGC, 삼성, KT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게임이 없었어요. A매치 브레이크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주제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나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다 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슈는 이슈대로 또 정리를 하고 또 A매치 브레이크 동안 이 팀들이 어떻게 전력을 상승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제 리그 막판이지 않습니까? 순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 여기에서 과연 변수가 되는 선수가 누구인지 요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B가 A매치 브레이크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팀이 지금 급발진을 하면서 지금 6강에 굉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6위 KT와 승차가 4.5게임 차고 이게 사실은 뭐 남은 경기 숫자 생각하면 한 15경기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여전히 이제 뭐 잔부상들은 다 있었잖아요. 이 몸 상태가 얼마나 끌어올려졌을까, 그리고 더 단단해졌을까가 좀 관건인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주전율의 컨디션, 그러니까 이제 두경민, 허웅, 김종규 이 선수들이 다 이제 잔부상들이 있는데, 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컨디션이 올라왔을까? 그리고 얀템 에이튼도 사실은 좀 더 올라와야죠. 그렇죠. 자, 이동은 이제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일단 김종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규가 이번 휴식기 말고 그 전에 올스타 휴식기 때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종아리 쪽, 뒤꿈치 쪽을 이제 관리하는 훈련 루틴, 개인 몸 만드는 루틴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이게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리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뛰면은 뒤꿈치가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쉬면은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이제 좀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죠. 이동환 기자가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은.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탕수육도 먹고 싶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볶음밥 추가. 그렇죠. 지난번에 저하고 이제 이동환 기자하고 방송 끝나고 밥을 먹다가 이동환 기자가 자장면을 그때 한 그릇 다 먹었나요? 다 먹고 난 다음에 볶음밥을 추가로 시켜서 먹었던. 그렇죠. 그 생각이 나네요. 또 그런 개인 프라이버시네. 프라이버시라니요? 뭐 어때요? 그 사생활 아닙니까? 밥 두 그릇 먹는 거? 제가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이 휴식기 동안에 그 루틴을 좀 바꾸면서 본인 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두경민 같은 경우도 이 올스타 휴식기 기간에 사실은 이 장염 증세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실제로 올스타 휴식기 끝나고 후반기 시작할 때
출전 시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하지만 계속 뛰면서 이게 몸이 올라서 지금은 거의 뭐 90% 정도까지 올라왔다. 지금 네. 뭐 5라운드는 거의 뭐 리그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웅은 어떻습니까? 허웅도 일단은 허웅은 사실은 비시즌 중에 수술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목 수술이었죠. 예, 그렇죠. 발목 수술 때문에 슈팅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전반기에 이 슛 감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문제였는데 네. 이제 5라운드에 이제 KGC전을 보면은 KGC 트랩 수비에서 나오는 DB 다른 선수들의 패스를 허웅이 캐치앤슛을 다 마무리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슈팅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올라와서 그러니까 유동현 기자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허웅은 핸들러로서의 위력은 좀 약하지만 어떤 이제 볼 얻는 움직임이나 캐치앤슈터로서의 위력은 정말 강하다. 네. 그게 살아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주전들의 컨디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DB가 6강 가능성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얀테 메이튼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이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DB가 굉장히 무섭다. 또 하나는 DB가 그동안 이제 이상범 감독의 어떤 인터뷰를 이렇게 보면 끝나고 인터뷰를 보면 졌을 때 농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팀 케미가 그동안 굉장히 끈적끈적했는데 주전들 코어들의 어떤 그 핵심들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뭐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그리고 뭐 어지러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끈적한 농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런 팀 컬러를 팀 케미를 맞추는데 아마 주력을 했을 거고 거기에서의 어떤 시너지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B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 6강 한 자리, 두 자리 여기에서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네요. 자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일단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헤인즈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몹동안 이렇게 또 개인 프라이버시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냥 100%다 내놓고 하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도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션동안 아닌 몹동안이더라고요. 네, 네. 제 별명이. 자, 현대모비스 어떻습니까? 왜 데리고 왔어요? 예, 일단 에런 헤인즈 관해서 뭐 유동현 기자도 기사를 쓰셨지만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가 맥클린을 데리고 있을 때 맥클린 경기를 한참 안 좋을 때 헤인즈 측에서 연락이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라도 볼 수 없느냐. 또 현대모비스는 또 그때 마치 맥클린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아서 안 좋았을 때. 오케이 알겠다. 네. 그럼 입국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헤인즈가 들어와서 자가격리하는 사이에 맥클린 경기력이 확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예. 예, 션동이 사고 친 거 다 만회해주고 예. 이러면서 상황이 약간 애매해진 거죠. 야 근데 예. 표현이 좋다. 사고 친 거 다 말해줘. 저 같으면 예. 야 똥 싼 거 다 치워주고 이랬을 텐데. 예, 저희가 고품격 방송이니까 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안전한 표현을 네. 그렇게 되면서 애매해진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헤인즈 입국한 게 이제 SNS 통해서 공개가 되고 네. 알려지면서 이제 팬분들도 알게 됐는데 네. 일단 현대모비스 측은 헤인즈 몸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전에 뭐 테이크 화이트가 들어온 거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 들어와서처럼 그 교체를 좀 가능성을 많이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일단 보자 이거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보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헤인즈를 갖다 테스트해 보도록 했냐라면 지금 이제 일단은 션롱이 지금 40만 8만 달러 정도 받아요. 그래서 그쵸. 나머지 한 22만 달러 정도 남는데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외국인 선수가 한정적인데 맥클린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션롱이 가끔 똥을 싸요. 그쵸.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치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맥클린이 이제 좀 떨어졌을 때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맥클린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그쵸. 그 상태에서 헤인즈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 헤인즈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모비스의 지역 방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고 1대1 그렇죠. 개인 공격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맥클린은 그 부분은 안 되니까 잘. 근데 지금 맥클린 선수가 몸 상태가 올라오면서 어떤 전체적인 팀 수비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에도 고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제 2군에서 헤인즈 선수가 연습을 갖다가 하고 있고 한 목요일 정도 그렇죠. 목요일 정도에 헤인즈 선수의 몸 상태를 보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헤인즈 선수 영입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좀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그러면 도대체 결정이 언제 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 24일이 무슨 날이냐면 현대모비스 이제 휴식 이후 첫 경기하고 다음 날이에요. 울산에 갔다가 온 날이거든요. 그때 이제 유작 감독이 직접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고 애초에 헤인즈가 입국할 때부터 이 현대모비스 구단과 약속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로 결정을 하자 합류하고 그러니까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이때쯤에는 아마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때도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그래 우리 맥클린 그대로 안 가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제 또 헤인즈가 이게 한국에 입국해서 자가격리까지 다 한 상태니까 또 뭔가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대모비스가 독한 게 맥클린이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맥클린이 중요한 게 뭐냐면 A매치 브레이크 때 그 몸 상태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헤인즈를 옆에다 갖다 놨어요. 자, 그럼 맥클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극이 되죠. 열심히 하겠죠, 아주. 아주 그쵸. 열심히 하겠죠. 예. 제가 김영현 기자를 여기에다 딱 대서놨을 때 이동환 기자가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네요. 예. 동클린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힘내 맥클린. 네.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가 그런 효과, 그런 걸 노리는 걸 수도 있다. 류재학 감독이시네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션농. 션농, 유령. 션농. 예,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진수 선수에 대해서 지금 뭐 공격력이 좀 안 살아난다 이런 부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대모비스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최진수 선수 일단 수비만 해줘도 땡큐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공격에서는 볼이 없을 때 움직임에 중점을 둬야 된다. 자기가 잡아가지고 돌파를 한다든가 2대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최진수 선수가 이제 BQ가 살짝 이제 뭐랄까 그냥 평범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드 앤 리액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예전에 이제 볼을 잡고 가는 이제 어떤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말고 볼 없이 농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현대모비스에게는 코어가 될 수 있다. 지금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얘기 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진수 선수에 대한 공격 롤은 그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GC가 거물급 외국인 선수를 데려옵니다. 예, 자레드 설린저. 네, 그렇죠. 설린저? 설린저? 설레네요. 예, 사실은 NBA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이름값으로만 봤을 때 NBA 커리어만 봤을 때는 거의 작년에 에메카 오카포 외에 설린저보다 NBA의 자리를 제대로 잡았던 외국 선수가 역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가 NBA에서 나름 한때 뭐 풀타임 주전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선수거든요. 저는 보스턴 셀틱스 시절에 자레드 설린저가 생각이 나네요. 그쵸. 예, 그때 이제 뭐 아이자 토마스나 이런 선수들 같이 뛰었었고 물론 그때 보스턴 빅맨진이 약하긴 했는데 거의 뭐 전경기 출전을 할 정도로 경기를 괜찮아 평균 2자릿수를 했어요. NBA에서. 그렇죠. 이거 자체가 경쟁이 있다는 거고 문제는 NBA 커리어가 마감될 때 이 선수 문제가 뭐냐면 부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부상으로 애매하게 커리어가 마감됐고 그 뒤에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좀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변수예요. 이 선수. 한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었었고 근데 중국 리그에서도 거의 뭐 경기당 30점씩 잡아내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이름값만으로 놓고 보면 거의 에메카 오카포 그 바로 밑에 그쵸. 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선수가 지금 입국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쵸. 예. 해 있는 상태고 아마 이 선수를 바꾸게 된다면 지금 뭐 변수는 많지만 그 라타비스 윌리엄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자레드 설린저 선수가 만약에 자신의 기량에서 한 80~90%만 보여준다면 뭐 KGC는 굉장한 태풍의 눈이 될 수가 있죠. 원래 전력이 탄탄한 팀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설린저가 1월 말만 해도 현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NBA 복귀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KGC 측의 어떤 이야기로는 NBA의 어떤 구단과 이제 또 개별 워크아웃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영상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서 예전 그 보스턴 시절에는 되게 좀 저 같은 체형이었거든요. 퉁퉁. 네. 예, 약간 덩어리. 네. 덩어리 스타일의. 네. 되게 귀여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또 NBA 좋아하는 친구 사이에서 이 한국의 설린저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예, 동글동글한 그런 체형이었는데. 예, 근데 자기가 자기 별명을 몇 개나 만드는 거야. 제가 한국의 셀프 디스하면서 한국의 미나케, 예. 한국의 설린저, 한국의 글렌 데이비스 이런 별명이 많았는데 한국의 자이언, 한국의 자이언. 예, 아무튼 좀 동글동글한 선수들이 한국의 케네디 믹스. 한국의 케네디 믹스.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체형은 이전에 비해서 되게 감량이 많이 된 상태예요. 진짜 완전히 다른 외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쉬긴 했는데 감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NBA 시절의 어떤 모습을 기준으로 지금 설린저의 기량을 평가하는 건
되게 무리고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KGC가 지금 양희종 선수가 복귀를 해서 본격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희종 선수가 만약에 가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왜 양희종 선수가 가세했을 때 KGC의 수비 견고함은 리그 최상급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승을 달렸었고 그 양희종 문성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활동력이 만렙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KGC가 이제 트랩 수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할 팀 할 때는 하고 하지 않을 팀 할 때는 그냥 좀 자제하는 그런 걸로 지금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비를 해도 뭐 KGC는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KGC가 설린저 효과 그리고 양희종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제대로 발현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자랜드와 함께 시즌 막판 그 최정상권 팀들을 갖다가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PO 때의 어떤 그 경쟁력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지금 일단 아이자 힉스 부상 뭐 회복 여부를 우리가 또 얘기를 갖다 해야 되죠. 예, 이준호가 이렇게 알찹니다. 그렇죠. 휴직계 이슈 다 다루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네, 네. 근데 이제 아이자익스가 이제 부상 말씀대로 당했었죠. 네. 휴식 이전에 막바지에 그 KCC전에서 타일러 데이비스와 충돌이 있었고 실제로 경기 중에도 되게 아파하는 모습이 네. 있었는데 가레토 부상. 예, 가레토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 경기 실제로 거의 뭐 뛰지 못하는. 그 가레토 부상이 사실은 잘 낫지 않는 부상이에요. 이게 허벅지 이쪽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게 만지기도 좀 민망한 부위 예. 그쪽인데 이 부위가 사실은 쉽게 낫지는 않는 그런 부위고 좀 장기적으로 가는 부위여서 근데 그렇다고 이게 심각한 부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게다가 다행히 때마침 또 휴식기가 찾아와서 그렇죠. 삼성으로서는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힉스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컨디션이 끌어올라온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김시래가 지금 아직 뭔가 완벽하게 팀에 녹아드는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김시래 중심으로 갔는데 뭔가 다 약간 어색한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리를 잡았느냐 휴식기 동안 2주 동안 손발 맞추면서 네. 이게 되게 키 이슈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애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키를 잡고 있다. 네, 여기에 김준일이 어떻게 활약을 해주느냐. 그리고 아이자 힉스가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의 어떤 그 회복 그리고 그 상태 이런 부분이 삼성의 6강을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이제 앞으로의 삼성은 뭐랄까 힉스에게 너무 많은 공격로를 주면서 의존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국내 자원들이 좀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김시래 선수가 아이자 힉스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시래 선수가 이제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뭐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힉스는 수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격에서는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 아 그렇죠. 네, 네. 중심을 두고 거기에서 자신의 임팩트를 과시하는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가레토 부상 좀 민망하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네. 꼬망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꼬망춤. 사실 꼬망춤. 그 옆부인데 예, 그렇죠. 그걸 막 아닙니다. 예. 편집. 그렇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래요. 가레토. 가레토. 계속 떠오르시나 보네요. 예, 계속 예, 그렇습니다. 뭐 제작진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예. 어지간히 알아서 해주겠다. 걔네들이. 진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예. KT가 뭐 보완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 19승 19패 6위 딱 5할 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휴식기 전에 페이스가 워낙 또 안 좋았었고 지금 사실 이제 허운 차출 이슈가 있었잖아요. 허운 공백 어떻게 메우느냐. 근데 또 이게 뭐 많은 분들 아시지만 아시아컵 예선이 지금 거의 뭐 무기한 연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허운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건 다행이에요. 그래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운 중심의 어떤 팀 구성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다만 갈수록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전 의존도 높아지고 호언 의존도가 또 높아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소하느냐. 브랜든 브라운 롤을 지금 포스트업 옵션으로 또 바꿨는데 이거 다시 되돌려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든 브라운이 이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곽에서 이렇게 돌 때 이제 공헌도가 높아지지 않느냐는 리바운드를 잡을 때 어떤 그 확 들어가면서 거기서 활동력을 높이고 그 부분을 잡아주면 외곽에서 돌면서 자기가 링커 역할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브랜든 브라운 그래서 마인드가 이제 좋았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던 거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휙 던지고 돌아서 버려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KT의 어떤 골밑 그 포스트가 비면서 그 부분을 뭐 양홍석이나 김영환이나 뭐 또는 김민욱이나 박준영이나 김현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메워줘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이 참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참가를 해줘야 되는데 참가를 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참가하지 않는 부분의 어떤 연결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아예 포스트업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그냥 강조를 하면서 조화롭게 내외가고 조화롭게 하도록 만들 것인가라고 봤을 때 포스트업의 어떤 역할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브랜든 브라운이 외곽에서 돌면서 링크 역할을 하고 다시 골밑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맡겼을 때 이게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코칭 스태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업 역할에 대한 어떤 비중을 갖다 늘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은 외곽에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호응과 2대2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면서 골밑에서 리바운드도 잡아주고 뭐 이런 이제 다재다능한 모습들을 갖다 보여야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팀의 어떤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살짝 좀 적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2대 핸들러 역할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왔을 때처럼 이제 패스를 좀 더 많이 봐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던져주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뜬금없이 던지는 슛이 많아진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단발성 공격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김영환이나 양홍석이 브랜든 브라운과 2대1 할 때 이 선수들이 스크린 거는 척하면서 슬립으로 빠져서 이제 수비 흔드는 역할 이런 것도 되게 잘해줬는데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다 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허운이 이제 브라운 오면서 됐던 그 어떤 체력 안배 이런 것도 못 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선수가 경기 뭐 40분 내내 힘을 다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엔 4쿼터 경기력도 같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연쇄의 어떤 무너지는 도미노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 KT 쪽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운이 뭐 너무 많은 역할을 갖다가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첫 번째로 출전 시간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 25분 안팎으로 뛰고 그러니까 그 뛰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사실 그러려고 데리고 온 외국인 선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클리프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랜 B를 만들면 되는데 그게 제일 가장 이상적인데 이 브라운 선수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뛰면서 그런 이제 좀 어정쩡한 모습들 갖다가 보이고 있으니까 KT가 중심축에서 흔들려 버리게 되고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호운이 고군분투를 해도 양홍석, 김영환이 고군분투를 해도 생각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포스트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딜레마를 어떻게 좀 메우느냐. 이 부분이 KT 6강의 어떤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